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선배 앞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당신. 회계 담당 동료가 자신의 몫을 안 내자 당신이 먼저 손을 뻗는 당신. 주말에 친구가 시간 있어? 라고 묻기만 해도 일정을 취소하는 당신. 왜 항상 당신만 손해볼까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의로 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다가 정작 당신의 감정은 뒷전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오버어댑테이션, 과잉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과도하게 자신을 맞추는 것인데요. 더 정확히는 포닝 리스폰스 파워닝 리스판스라는 무의식적 행동 패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신경회로가 지금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숨겨진 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당신의 뇌를 진단해 봅시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상대방이 먼저 인정해주기까지 신경 쓰인다.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거절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온다. 부탁에 노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두려움이 든다. 만약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만만한 사람 모드로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심리학이 밝혀낸 핵심 원인을 알아봅시다. 당신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착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 앞쪽에 있는 복측전전두피질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터 코텍스 VMPFC라는 영역이 과도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는 사회적 보상과 타인의 스인을 처리하는 뇌 영역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이 영역이 도파민을 분비해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커니즘이 과도하게 발동되면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불안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뇌회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의 경험이 이 회로를 강화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까다롭거나 조건부 사랑을 주었다면,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주목받기 위해 부모를 기쁘게 해야 했다면, 혹은 학교에서 착한 아이라는 칭호로만 인정받았다면, 당신의 뇌는 남을 기쁘게 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신경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생존 기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만한 사람이 되는 3가지 뇌심리 패턴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불안 회피 시스템입니다. 거절했을 때 오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자동으로 승낙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마치 손을 뜨거운 불판에 대면 자동으로 빼듯이 당신의 뇌는 거절에서 오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승낙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든 말든 당신의 뇌는 이미 거절 불안이라는 공식을 세워놨거든요. 두 번째 패턴은 타인 감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감지하는 초민감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상대방이 눈을 깜빡였다고 화낸 건 아닐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른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상대방의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이퍼바질런스 하이퍼비절런스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 적용되면 상대방의 모든 표정과 말을 자신을 평가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스인을 확인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경계 해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패턴인데요. 당신의 뇌가 상대방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완전히 해제해버립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뢰가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맹목적 신뢰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선택적 신뢰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돈을 빌려가든 당신의 시간을 빼앗든 당신의 비밀을 밝혀버리든 당신의 뇌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계속 합리화해줍니다. 이것이 당신을 반복적으로 상처 입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만한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계를 해제하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차갑고 무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경계는 정반대입니다. 경계란 나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선명한 구분선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과 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당신의 시간을 원하면 당신은 먼저 자신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 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남을 기쁘게 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신경 패턴을 세웠다면 이제 새로운 신경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래스티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평생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하면 새로운 회로가 생성됩니다. 즉, 당신은 지금 당장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을 위지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불안감을 느낄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뇌의 불안 회로를 먼저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연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안감을 관찰하는 명상법입니다. 당신이 거절해야 할 상황이 오면 당신의 뇌는 즉각 불안감을 쏟아낼 거예요. 그때 당신이 할 것은 그 불안감을 피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철렁거리고 있네. 이것은 내 뇌가 보내는 신호일 뿐이야. 하지만 이 신호가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인식하세요. 이것을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는데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감을 회피하지 않고 관찰하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신경회로를 재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노출 치료입니다. 당신의 뇌가 거절 큰 위험이라고 배웠다면 이제 거절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 배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커피를 못 마시겠어 라든가 죄송하지만 이번엔 참석할 수 없어 라는 작은 거절들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올 거예요. 하지만 거절 후에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점점 거절의 위험성을 낮춰갈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화 시스테매틱 데센서티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신경회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재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동정심 셀프 컴패션 기르기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이 오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자책하죠.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정상적인 경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번 거절한 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경계를 지킬 권리가 있다.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서서히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신경회로에 자존감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타인의 감정 분리하기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요. 상대방이 화낸 것 같으면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것이에요. 당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중하고 진실된 행동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 문제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감정의 소유권 이모셔널 오너십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까지 모두 책임진다면 당신은 절대 만만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치 기반 행동하기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거절이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자기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행동이라면 거절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결정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과 몰입 치료, 억셉턴스 앤드 커미트먼트 테라피는 이런 가치 기반의 행동이 가장 지속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거절할 때 그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재정의하세요.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당신이 만만한 것은 약점이 아니라 과도하게 활성화된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변화는 의지력이나 자책으로는 불가능하고 뇌과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계를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당신의 삶에서 거절하고 싶었던 것 3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 다음 그것들 중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거절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피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거절 후에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경험을 자신에게 증명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의 신경회로는 천천히 재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착하기만 한 호구라고 생각해왔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기주의적이지 않아서 타인의 감정도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무한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나누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야 당신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본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 말이에요. 당신에게 당당히 말해드립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당신의 뇌에도 저의 뇌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인식과 반복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뇌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미 절반의 변화는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의 댓글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신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거절했던 경험, 당신이 느꼈던 불안감, 당신의 작은 변화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뇌를 가진 인간이고 누군가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우리의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만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그 착함에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당신의 착함을 줄지, 어디까지 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인간관계와 심리학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당신이 특별히 알고 싶은 주제나 심리학적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변하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당신이 변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다음 여정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경계를 응원합니다. 이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우리 채널의 커뮤니티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당신이 느꼈던 고민은 분명 다른 누군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분명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의 순간을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